네, 오프닝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증시 플러스 함께 할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강승민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또 가져보면 좋을지 기대가 됩니다. 사전에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방송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데 우리 박 박사님이 저랑 같은 종목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죠. 네,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이 보면 짜고 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제가 한번 제대로 소개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SPC 3립입니다. 네. 사실은 제가 또 놀랐어요. 왜냐면 그 강승민 전문가님이 항상 미리 원고를 보내주시는데 박 박사님 원고가 오늘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더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강승민 전문가님과 원고가 겹치는 거예요, 종목이.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더 놀랐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또 주목을 받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SPC 3립에 대해서 좀 낱낱이 좀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SPC 3립 어떤 기업인지 우선 낱낱이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이 회사 빵이 좋다. 나는 어떤 베이커리 빵이 좋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삼립빵 이제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다 헛 이야기였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 빵도 저 빵도 사실은 다 삼립의 빵이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러면은 그 뚫레주루가 섭섭해하죠. 뚫레주루가 좀 섭섭할까요? 그렇죠. 네, 사실은 저희는 SPC 하면은 우리 잘 아는 파리. 파리죠. 파리로 잘 알고 있지만. 근데 워낙 잘 아는 종목이니까. 이 SPC 3립의 대주주가 파리 크루아상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파리 크루아상은 매점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그러면 자회사가 SPC 3립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SPC 3립이 대주주고, 사실은 모 회사고. 상호 교차 지분입니까? 상호 교차 지분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68년부터 이 회사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제빵왕 김탁구로 워낙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드라마로 한번 굉장히 유명세를 탄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주요 관계사가 22개사. 주로 빵하고 관련됐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도나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재밌게도 떡도 있고요. 최근에는 육류 가공품까지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쉑쉑버거도 쉑쉑버거도 들어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신 파수쿠치, 피그 인더 가든, 라그릴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샤니빵 이런 거 굉장히 전부 다 이 회사 소속인데요. 많이들 이제 20, 30대라면 옛날에 샤니빵 먹으면서 포켓몬 스티커 모아본 경험 다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모가 그 크림빵을 엄청 좋아하시는데 그 크림빵 사오라 그래서 무슨 빵인가 했더니 SPC 빵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왕크림빵. 그러니까 원래 삼립이죠. 삼립이 그 크림빵하고 호빵을 만들어서 기업을 키웠죠. 그러다가 그 기업을 갖다가 큰아들한테 물려주고 허영인 회장은 그러니까 샤니를 물려받았는데 삼립이 훨씬 큰 회사였죠. 근데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이 회사가 망하게 되는데 결국은 허영인 회장 이 샤니가 삼립을 갖다가 인수를 해서 그러니까 형이 이 망한 거를 자기가 인수를 해서 기업을 다시 일으킨 그게 말하자면 제빵왕 김탁구의 스토리가 모델이다. 그런 모델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보름달 빵이라든지 크림빵, 특히 삼립 호빵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많이들 발라먹은 치즈 크래프트웨어라는 치즈도 이 회사고 요새 비진이라는 떡 브랜드도 이 회사 소속이고. 브랜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은 피디님이 먹는 얘기 그만하라고. 아침부터 배고프게 내용을 좀 가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가가 올라야 될 이유가 있나요? 주가가 올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회사가 그동안 이제 그동안도 꾸준히 좋았지만 사실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후유적으로 영업이익도 52.9% 증가했고 매출액도 10.5%가 증가를 했고요. 특히 이제 베이커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푸드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네, 10% 가까이 오르고 영업이익이 또 72% 정도 오르는 이런 굉장히 기염을 토하고 있는 네. 네,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동안은 이제 제빵, 뭐 제면, 떡 이쪽에 좀 주력을 해왔다면 이제는 신선식품하고 육가공 매출에 굉장히 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뭐 요새 편의점에서 자주 보시는 샐러드라든지 네. 햄이나 소세지 같은 경우가 삼립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해 11월 출시한 뭐 그릭 슈바인 육즙가전 부어스트라는 뭐 제품이 있는데 네. 벌써 28만 봉을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국내 주요 브랜드에 들어가는 빵들도 대부분 삼립에서 만들고 있는 빵이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뭐 역시 어디 가서 이 빵 저 빵 다 먹어도 결국엔 삼립빵을 먹는 것이다. 네, 이런 그렇군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뭐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타이어 금호 타이어를 가져왔는데 네. 그때 네, IF 디자인 어워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네. 네, 이 비즌이라는 떡 브랜드가 여기서 또 금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뭐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약 1만여 개의 출품작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75개만 금상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외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네. 뿐만 아니라 뭐 레드다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뭐 여러 가지 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프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을 많이 받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외국인들도 이 브랜드를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전에는 제가 이제 해외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 떡에 대한 인식이 좀 별로였어요. 그 식감이라고 하나 외국에서는 네. 그 쫀득쫀득한 추위한 그 식감을 안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한국이 많이 알려지고 하면서 떡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비즌이라는 브랜드도 굉장히 또 많이 알려지고 하면서 또 좋은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아까 이제 잠깐 포켓몬 스티커 얘기를 했지만 네. 여기가 굉장히 제품력도 좋지만 이 MZ 세대에 관심을 끌 만한 그런 빵들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내식이 많아지면서 이 브랜드의 빵이 굉장히 매출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기업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게 만드는 그런 근데 삼립 SPC 삼립이 오나리스크가 한 번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아들인가? 네. 뭐 마약하고 해가지고 네네. 문제가 됐었죠. 좀 오너리스크가 있는 기업 아닙니까? 이 회사가? 원래는 오너리스크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뭐 아까 박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저 위에다가 쭉 내려왔습니다. 네, 그 부분이 아무래도 굉장히 네.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탈피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따 그래프 분석할 때 한번 제가 제대로 분석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프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그리고 뭐 요새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뭐 커피로 마시러 가고 빵도 드시러 가는 에그슬라우치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네,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제 그동안 뭐 코엑스점만 있다가 이제는 여의도에 2호점을 또 연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도 네, 굉장히 많은 여심을 끌어잡고 있는 거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식빵이 사실은 옛날부터 주요 만드는 그런 산업이었는데 네. 20년간 1억 2천만 개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뭐 약 1일에 1만 7천 개 정도의 식빵을 판매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나라의 최고 미국 세계 기록 위원회에 이제 가서 이제는 뭐 기록 인증까지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근데 네. 어때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 빵을 이렇게 공장에서 만드는 빵은 별로 네. 그러니까 어떤 가게의 그렇죠. 전통이나 네. 손맛을 중요시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물론 그 뭐 장인의 손맛 그렇죠. 뭐 이런 걸 더 그러니까 중시하죠. 물론 뭐 파리 바게트나 파리 크루아상은 다 직영을 하고 파리 바게트 같은 경우에 생지를 납품을 줘서 가맹점에서 이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빵 맛이 그 빵 맛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과연 우리가 생활 수준이 더 높아질 때 그리고 빵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때 유럽이나 미국처럼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가게 빵을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뀔 가능성은 없을까요?
한국도 그런 특정한 빵을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태원에 왜 네. 땡땡땡 종이라든지 네,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땡땡땡 종이라든지 네. 뭐 그런 곳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살아있는 그렇죠. 예. 네, 그런 네. 걸 만든 거, 그다음에 천연 효소로 만든 효모로 만든 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볼 때 지금 단기적으로 삼립 SPC의 좋은 점을 쭉 얘기를 하면 반대할 건 전혀 없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빵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잘 살게 된다면 과연 이렇게 규격화된 빵을 원하겠느냐? 사실 그거는 좀 바뀌지 않겠느냐? 물론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루만 보고 사는 그렇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 업종이 과연 잘 갈 것이냐. 잘 갈 것이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SPC 말고도 또 다른 이제 뚜레쥬르나 이런 이제 CJ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진출을, 글로벌 진출을 또 노리더라고요. 성공은 못 하더라고요. 근데 동남아 쪽은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쪽이라든지 자카르타 쪽이나 이런 쪽으로 또 굉장히 또 인기를 끌고 있고 이렇게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이때 이제 한창 또 좀 고급화 전략으로 좀 많이 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1,000원, 2,000원이 이제 저가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는 굉장히 고가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어서 이제 굉장히 고급화 전략으로 포지션이 돼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처음에 삼립이 등장했을 때 아마 제 기억으로 상미당이라는 이름으로 허창성 창립자가 만든 빵인데 그러니까 공장 개념의 빵을 처음 도입을 한 사람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쭉 이렇게 발전을 해와서 옛날에 있던 유명한 태극당, 나폴레옹 유명하죠. 지금까지도. 그렇죠. 그런 빵집들이 말하자면 이 분위기에 밀려난 거 아닙니까? 아직 남아는 있지만. 그런데 이젠 또다시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주가 분석 한번 해봐 주시죠. 네, 어떤가요? 주가 분석을 했는데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제 92,200원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안선 그래프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10만 원이 넘는 주가에서 흘러내렸다 말씀드렸는데 3년 전에 전고점을 찍었습니다. 14만 6천 원의 전고점을 찍고 쭉 말 그대로 흘러내려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코로나 여파도 또 피해가지 못하면서 최저점을 찍었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항상 제가 이제 해안선 그래프를 분석을 해오는데 이 해안선 그래프에서 보시면 정말 뭐 그동안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최근에서야 해안선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해안선 따라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해안선에 담갔다 나왔다 했는데 5월 4일 날 드디어 이제 해안선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이 여러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제 조금 오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겠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C 삼립이 재밌는 게요. 대주주 지분이 얼마인가 하면은 70%가 넘어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또 자사주가 한 6%쯤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전체 주식의 80%가 잠겨 있는 주식이고 유동 물량은 아까도 대박난 박약사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유동 주식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전체 발행 주식이 26만 주인가? 그런데 그 중에 20% 그러니까 한 170만 주 정도만 거래가 되는 주식입니다. 거의 없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주식은 사놓고 정 떨어지면 기다리면 언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주식이기 때문에 큰 무슨 악재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사실 20%가 유동 주식이라 그러지만은 뭐 기관이 갖고 있는 거, 다 따지고 보면 실제로 움직이는 주식은 거의 없을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미들이 달려들어서 조금만 사면 확 올라가고 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주식.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이제 초반에 갖고 온 주식들 중에 품절주라는 주식들이 있었는데, 이 주식도 사실은 품절주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도 거의 없고요. 사실은 그 물량을 가져가는 분들이 이제 거의 다 싹쓸이에 가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빠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때 담아보면은 그렇죠.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너무 급등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물량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동일 업종 비교를 좀 해보려고 했더니
오리온하고 롯데지주 동서 오뚜기 좀 네. 오히려 저는 CJ 프레시웨이나 뭐 아니면 그러니까요. CJ 제일제당 뭐 이런 게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네, 아니 네. 뭐 뚜레쥬르가 들어있으면 CJ 뭐 이쪽으로 들어가 그렇죠. 있지 않을까요? 저도 너무 그래야 커서 될 것 그런가요? 같은데. 네, 네. 그런 뭐 제빵과 관련된 기업하고 비교하기보다는 네, 굉장히 재밌게 그냥 식품 회사들과 비교를 네. 해놨더라고요. 오리온은 이해가 가지만 제빵만으로 된 회사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CJ 없잖아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 범위가 그렇죠. 넓고, 그렇죠. 네. 프레시웨이도 예, 프레시웨이도 사실은 프레시웨이도 뭐 이 외식 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사실은 이 SPC하고 꼭 비교할 만한 그런 기업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그러네요. 대표적인 내수주로 봐야죠. 맞습니다. 예. 대표적인 내수주지만 또 최근에는 베트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아 네. 베트남 같은데 이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요새 빵값 너무 비싸요. 샌드위치 맞아요. 하나에 무슨 7,000원씩 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샌드위치 하나는 한 비싸야 2,000원쯤 해야지 딱. 네. 어? 맥스에도 마음에- 3, 4천 원이면 그렇죠. 너무 그죠? 좀- 햄버거랑 거의 맞먹잖아요. 네, 네. 파리 크루아상에 가면은 정말로 이게 밥이야, 요리야, 빵이야 요리예요, 싶은 맞아요. 요리입니다. 네, 예전에는 파리크루아상이 좀 고급화 전략이고 파리 바게트는 조금 그렇죠. 좀 네. 그렇게 낮췄었는데 대중적인, 예. 요즘에는 구별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구분이 고급화로 없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 구분이 없이. 네. 네, 그래서 가볍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밥 대신 먹는 그런 그래서 뭐 분위기가 됐죠. 저희 어렸을 때도 보면 이제 좀 이제 사는 네. 집 애들은 파리바게트에 네. 가는데 아니면 이제 슈퍼마켓에 가서 500원짜리 네, 네 샤니빵 먹고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 결국- 500원 언제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갑자기 500원짜리 빵을 얘기를 하시는 제 나이 때도 500원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주가가 지금 9만 원대죠. 네 맞습니다. 네, 아 오늘 87,700원 지금 선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등락을 네.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현상 그래프를 좀 더 계속해 보면 네, 사실은 이게 박스권에서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한 이제 8만 원대 가격에서 6번 정도 네. 올라가는 걸 이제 저지를 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가격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이 8만 원 라인을 뚫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그래프네요. 네, 아, 저희 시청자분들이 앵커님이 빵 얘기하니까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사실은 빵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빵보다는 케이크를 더 좋아하는데요. 너무 먹는 거에 저희가 사실 새벽에 나와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침 거르고 이제 계속 이제 방송을 이어가는데요. 이제 먹는 거 얘기하면 너무 신이 나는 그런 기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 저희 이제 바로 투자 포인트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아, 참, 네. 한 가지면 증권사에서 분석 안 나와 있죠? 이 회사 어떻습니까? 아니요, 분석이 분석 이제 나와- 5개 회사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좀 오래됐고, 최근에 네. 나온 게 이제 하이투자에서 나왔는데 95,000원 목표가를 아, 잡았더라고요. 목표가가 올라갔네요. 원래 네. 목표가가 8만 원이었는데 이미 넘어서서 네. 목표가를 한번, 네, 수정을 올려 했습니다. 잡았고, 네, 9만 5천 근데 원. 지금 이 거래량하고 주가 움직임을 보면 누군가 좀 손을 대가지고 올리고 네. 오늘 같은 날 빠지는 걸 보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네. 드는데 네, 많이 올라갈 때 거래량 해봤자 14만 주 뭐 이렇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떨어지는 거 기다렸다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때를 좀 기회로 삼는 거죠. 좀 더 떨어지게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 86,000원까지는 네.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요새 제가 항상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소진율인데요. 아무래도 공매도를 신경 써야 하니까요. 네, 신용미수 들어오면 3일간 조정 들어간다 이런 뭐 조모토론방에 그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네, 네. 저희가 뭐 또 너무 참고할 수는 없고. 근데 네. 외국인 소진이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내수주고 또 아무래도 국내 이제 개인들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가 되는 그런 아니 주가라고 근데 볼수 외국인이 있습니다. 28만 주를 갖고 있는데 유동 네. 주식이 이 170만 주쯤 되니까 네. 그 중에 28만 주면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은. 네, 네. 예. 근데 이슈가 있을까요? 지금 기관은 계속해서 물량을 이제 사고 있고요. 네, 오늘 외국인이 팔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미국발 뉴스들이 굉장히 좀 작용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 회사의 실적이 있느냐
호실적으로 네. 나타내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보기 때문에 기관들이 들어오면 사실은 개인들은 따라 들어가야 하는 게 저는 요새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에 의해서 시장이 굉장히 좌지우지 많이 되기 때문에 기관들을 따라서 매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 투자 포인트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다양한 관계사와 브랜드에서 호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매출액과 영업이익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내식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함께 상승한 점 굉장히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 라인업으로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를 끌어모으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신선한 식품, 요새 이제 샐러드 같은 경우 젊은 여성분들이 좋아하고 떡 같은 경우 좀 나이 든 분들 또 아이들 같은 경우 빵을 좋아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2019년 이후에 지지부진하던 주가 그래프가 또 좋은 신호를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전고점이 14만 6천 원대 비해서 지금 이제 9만 원 정도로 상승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 떡, 가공육, 샐러드 등 지금 모든 먹거리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SPC 삼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 강승민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